네, 개장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보는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은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미국에서 CPI 발표가 났습니다. 8% 이하의 수치가 나왔고 또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좀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면서 국내 증시까지도 훈풍이 불어들었는데 이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또 아래로 보시면 2차전지 셋업체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요.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같은 3대 주요 셋업체들이 일제히 다 외국인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 아래로 보시면 LG이노텍 쪽으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나타났는데요.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는데 그 이유는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담았습니다.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았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도 매수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인터넷 플랫폼주들 과대 낙폭주로 여겨지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는 미국 증시가 훈풍이 불어들었고 나스닥까지 큰 폭으로 오르게 되면서 이렇게 성장주를 향한 투자 심리까지 개선이 됐습니다. 게임 관련주에서는 NC소프트가 관심을 받았는데요. 실적 영향이 있었습니다.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매도한 종목들 살펴보시죠. 외국인이 이번에도 포스코홀딩스를 팔았습니다. 또 신한지주와 KB금융 같은 금융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팔았는데요. 이렇게 금융주들은 엇갈린 분할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지주들은 연말에 최대 실적을 예고를 하고 있지만 주가 회복에는 더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을 비롯해서 이렇게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신한지주와 KB금융 같은 이런 금융지주들이 좀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이 금융지주 투자 심리 위축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은행권 간섭 심화와 일각에서 불거진 관치금융 비판, 그리고 높은 정기예금 금리와 가계대출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이 연말 금융지주의 배당 수익률은 6%에서 7%에 달하는데 이는 예적금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별로 큰 메리트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기관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보시면 롯데케미칼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또 한국가스공사 쪽에서도 기관의 매도세가 포착이 됐는데요. 이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안정화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가스공사의 이익 체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여전히 우호적이라는 증권가의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기관 쪽에서는 다시 한번 팔았습니다. 아래로 손해보험 관련주인 현대해상도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KT 쪽에서도 기관의 매도세가 포착됐습니다. 네, 넘어가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NC소프트인데요. 깜짝 실적에 주가 역시 급등했습니다. 또 여기에 미국의 10월 CPI 발표 이후에 물가 정점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나스닥이 급등했는데요. 이에 따라 성장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이 NC소프트를 비롯한 게임 관련 종목들 쪽으로 관심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을 좀 뜯어보자면 매출액이 6,042억 원, 영업이익이 1,444억 원, 당기순이익이 1,821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매출액은 4% 감소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각각 17% 그리고 53% 증가를 한 건데요. 해외 지역의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짐과 동시에 전년 동기 대비 북미와 유럽에서는 62%, 아시아 지역에서는 48% 성장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또 리니지 W의 효과도 컸는데 업데이트와 글로벌 IP 제휴 마케팅 성과로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이 리니지 W는 3분기 전체 매출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기대 효과가 톡톡히 있었습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LG이노텍인데요. 네, 애플의 주가가 급등한 것과 더불어서 XR의 수혜주로 부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주가 역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8%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애플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이 LG이노텍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또 그간 아이폰 14의 판매 부진 소식에 함께 시들시들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이번에는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좀 높아졌습니다.
또 올해부터 2025년까지는 XR 디바이스 등의 성장 재료가 뚜렷하다는 증권가의 평가까지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펄어비스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게임 관련 종목들을 일제히 매수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아래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같은 제약바이오주들 쪽으로도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습니다.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개선이 되면서 바이오 쪽으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된 거고요. 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실적 영향이 있었는데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2차전지 소재 종목들 많이 담았습니다. LNF와 에코프로비엠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기관의 매수세에 유입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프리카TV 쪽으로 반사수의 기대감 지속되면서 기관 역시 매수했습니다. 매도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기관과 다르게 아프리카TV를 많이 팔았습니다. 최근에 급등한 것에 대해서 차익 실현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래로 원익 IPS, 루트로닉, 오스템 임플란트, JYP 엔터테인먼트까지 있는데요.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 자체는 괜찮았지만 수익성이 약간은 아쉽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다시 한번 포착이 됐습니다. 기관은 DTNCRO를 가장 많이 팔았는데요. DTNCRO 이번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성적은 부진했습니다.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보겠고요. 또 아래로 보시면 게임 관련해서 컴투스는 팔았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루트로닉, 원준 쪽에서도 기관의 매도 물량 출회됐는데요. 특히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를 향해서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로 인해서 하반기에 이익이 성장할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블랙핑크를 향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리스크가 짙어질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평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면밀하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이번에 파라다이스가 실적 개선 효과에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파라다이스가 일본인 관광객 수 급증에 따라서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에 매출액은 1,895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383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5.6% 그리고 697.1% 급증한 수준입니다. 또 당기순이익도 427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번에 일본인 관광객이 늘어난 효과로 실적까지 개선이 됐습니다. 따라서 주가 역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DTNCRO입니다. 이번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상장 첫날에 성적은 부진했습니다. 공모가는 17,000원이었고요. 시초가는 공모가보다 8.28% 떨어진 15,700원에 형성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11% 넘게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 DTNCRO는 임상시험 위탁 전문 기업인데요. 효능과 독성 시험을 포함한 비임상 시험부터 임상 1상까지 모든 서비스가 가능한 게 특징인데 여기서 이번에 특징으로 꼽아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급락을 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소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주요 일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날인데요. 북한의 핵실험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대만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주요 발언이 나타나게 되는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아래로 보시면 이번에도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윤성 FNC입니다. 공모가는 4만 원으로 책정이 됐으니까요. 오늘 장 초반부터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현대차 쪽에서는 7세대 신형 그랜저를 출시하는 날입니다.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부품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